지난 시간에 이어서 남북에서 사용하는 국사 교과서를 비교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고조선에 대해서 각자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건 북한의 중학교 조선 역사죠. 벌써 여기는 표지가 뭡니까? 이 단군릉이죠. 단군릉을 표지로 삼았다는 데서 고조선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벌써 표지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남한에서 사용하고 있는 역사인데요. 이 역사의 세계사하고 국사를 같이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교학사 출판사 건데요. 교학사가 뭐가 할 거 없이 교육부에 편수 지침이 있어요. 그 지침에 따라 쓰는 거기 때문에 다 여러 개 10종이 있든 몇 종이 있든 내용은 다 대동소이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학생들이 사용하는 교과서를 보면은 고조선이란 말 대신에 청동기부터 시작해요. 고조선 역사 시작하면서 청동기 시대 때 비로소 고조선이 시작됐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썼냐면 사유재산과 계급이 생겨나다 하고 기원전 1500년경 한반도에 청동기 문화가 전파되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동기 시대에 들어와 한반도는 본격적인 농경사회가 발전하였다. 이게 다 무슨 이야기하는 거냐면 지금 고조선 이야기를 하면서 청동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거듭 얘기하는 게 한반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벌써 고조선의 강역을 한반도로 국한시키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또 하나는 기원전 1500년에 한반도에 청동기 문화가 시작됐다라고 이제 바라보고 있는 건데요. 이 얘기는 뭐냐면 단군조선은 가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원전 1500년 청동기 시대 때야 국가가 수립된다. 이거는 이제 남한 식민사학자들이 고조선사를 지우기 위해서 고안해낸 거예요. 그런 주장하는 나라 여기밖에 없어요. 이집트 고왕국 같은 경우 청동시대 아닌데 고왕국을 나라 아니라고 합니까? 다 나라죠. 어떻게 하면 단군조선을 지울까?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나서 아주 귀쓰고 한 게 뭡니까? 단군을 지우는 거죠. 그게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기원전 1500년경에 한반도에 청동기 문화가 전파되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중국에서 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독자적인 문화, 문명 창조 능력이 없어서 외국의 영향을 받아야만 발전한다는 한국사 정체성론. 우리나라 역사학자들 보면 서문에서는 항상 일제식민사학 비판 써놓고 나서 정체성론 비판해요. 총론으로는 비판하고 강론으로는 여기에서 벌써 전파되었다. 우리는 독자적인 능력이 없기 때문에 중국에서 전파한 걸 가지고 문명의 수혜를 입었다. 이렇게 써놓는 겁니다. 그런데요, 2002년에 사용하던 고등학교 국사, 이때는 국정, 한 권뿐인 이제 국정이었는데, 이때 뭐라고 썼냐면, 신석기 시대에 이어 한반도에서는 기원전 10세기경에, 만주 지역에서는 이보다 앞선 기원전 15, 13세기경에 청동기 시대가 전개되었다. 근데 여기는 한반도에서는 10세기라고 했다가 그나마 5세기 올려서 기원전 1500년 경이라고 써놨죠. 이것도 다 거짓말이에요. 지금 전남 영암 같은 데서는 서기전 25세기 때 청동기가 다 출토됐어요. 출토됐다 그러면 안 되지. 서기전 25세기에 청동기가 출토됐다라고 하면은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단군조선을 인정해야 되니까 우리가 인정할 수 없으니까 계속 유물이 나오니까 1500년까지 끌어올려 주자. 그나마 이때는 기원전 10세기라고 한 걸 갖다가 5세기 더 끌어올려줘서 인심 쓰는 척 했는데 결론은 뭡니까? 그래도 단군조선은 부인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요, 단군 왕검이 고조선을 세우다. 여러분 한번 쭉 보세요. 청동기의 사용으로 부족 간의 정복전쟁이 일어나면서 강한 부족을 중심으로 힘을 모았다. 단군 왕검은 이러한 부족들을 통합하여 우리 역사상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을 건국하였다. 그럼 여기에서 뭡니까? 언제 단군 조선이 건국했는지 시기를 못 써놨죠? 왜 못 써놨냐면 청동기의 사용으로 이걸 갖다가 이 국가 성립의 조건으로 삼아 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단군 조선 BC 23세기에 건국했다는 단군조선은 연대를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만주, 한반도뿐만 아니라 만주의 우아량이나 이런 데들은 우리 민족, 고대 국가들이 활동하던 데인데요. 거기선 벌써 청동기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런 거 다 무시하고 무슨 수로 써서든지 단군은 가짜로 모는 거예요. 왜 단군 안 썼냐라고 비판을 받으니까 아마 써주긴 써주되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 청동기의 사용으로 하고 단군왕검은 이런 부족들을 통합하여 고조선을 건국하였다.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를 해 놓으니까 우리 불쌍한 학생들은 이 앞뒤 안 맞는 이야기를 외울 수밖에 없는 거죠. 시험에 나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큰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그 북한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냐면 고조선은 BC 30세기 초에 세워진 우리 민족의 첫 국가입니다. 그리고 단군은 고조선을 세운 휘조왕입니다. 전설에 의하면 오랜 옛날 평양지방에는 하늘, 태양신을 자기들의 조상신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속해 있던 휘족을 박달, 괄호하고 배달족이라고 하였습니다. 박달족의 우두머리는 자기를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환웅이었습니다. 박달족이 살고 있던 이곳에는 범과 곰을 자기들의 조상으로 여기는 휘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환웅은 이 두 휘족과 주변의 다른 휘족들을 통합하여 추장으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통합한 한 휘족장의 딸과 결혼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바로 단군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남달리 크가 크고 지혜가 뛰어났던 단군은 이렇게 해가지고 단군 사화 신화의 내용을 지금 현대적 의식에 맞게 그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리고 북한에서는 단군 조선이 서기전 30세기에 건국되었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이 내용들은 뭘 갖고 하는가냐면 고고학 발굴 결과를 가지고 서기전 30세기에 건국됐다라고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단군에 대해서 계속 쓰고 있는데 우리 땅에 나라를 세우려는 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실현을 위해 말타기와 활쏘기, 칼주기 등 무술을 연마하고 지혜를 키워나갔습니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 추장이 된 단군은 법을 만들고 군대를 조직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족이나 종족의 공격을 물리치기 위하여 평양에 성을 쌓고 궁전을 세웠습니다. 여기에서는 문제가 이제 평양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는 문제들이 있죠. 그런데 북한에서 사용하는 지도들을 보면은 고조선의 수도가 왕검성인데 왕검성을 두 군데 표시해 놨어요. 하나는 지금의 평양에 표시해 놓고 또 하나는 지금의 요령성 요하 부근에 왕검성이 또 하나 있었던 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왕검성이 두 개 있었으면 하나는 이제 하북성 일대에 있었고 또 하나가 요하 일대에 있었다. 라고 하면 보다 이제 합리적인 해석인데 지금 그 북한은 이제 평양을 중심으로 역사를 다시 이제 수립하려고 하는 생각을 이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평양을 강조하는 거죠. 그러나 강역은 수도는 평양이지만 강역은 만주까지 걸쳐져 있었다. 이제 이렇게 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이 나라를 옛날의 조선이라는 뜻에서 고조선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단군이 세웠다고 하여 단군조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라고 해서 단군조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죠.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고인돌이 제일 많은 나라죠. 근데 여러분 고인돌 한번 답사 가보시면은 전국 각지의 그 수많은 고인돌 설명에 고조선 무덤이라고 쓴 건 한 개도 없어요. 다 청동기 시대 족장들의 무덤 이렇게 써놨죠. 그러면 고조선을 다 부인하는 거죠. 그러면 청동기 시대의 고인돌이 청동기 시대 족장들의 무덤 이렇게 돼 있는데 무덤이란 건 뭡니까? 옛 사람들은 그 무덤을 이승과 저승을 연결하는 중간 통로 같은 것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은 사후관이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인돌은 한반도 전역에 나타나고 만주에서도 나타나고 산동반도에서도 나타나고 절강성에서도 나타나요. 그러면 이때 자 우리 동아시아 우리 족장회의를 한번 합시다 라고 해가지고 동아시아 족장들이 다 모여서 우리 무덤은 이렇게 만들죠 라고 해서 이 고인돌이 나왔다는 거예요. 먼저 남한 교과서에서 설명하는 걸 보세요. 한번 고인돌은 누구의 무덤일까 이렇게 해놓고 나서 고인돌은 청동기 시대를 대표하는 무덤 양식이다. 고인돌은 한반도 전역에서 발견되고 특히 평안남도 황해도 등 서북지방과 전라남북도 등 서해안 지방에 밀집하여 있다. 고인돌 중에는 뚜껑돌 하나만도 수십 톤에 이르는 거대한 것들이 많다. 비파형 동검 등 청동기 유물이 함께 묻혀 있는 것도 있다. 고인들의 규모와 뼈묻거리를 통해 무덤 주인의 세력을 짐작할 수 있다. 이건 뭐가 빠졌어요?
사람이 빠졌죠. 나라가 빠졌죠. 국적이 없어요. 그냥 고인돌이 저절로 생겨났는지 누가 만든 건지 아무 설명이 없습니다. 그 반면에 북한에서는 고조선을 노예제 국가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조선은 노예 소유자 국가였습니다. 고조선에서는 사람들이 노예와 노예주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노예들은 사람이 아니라 소나 말과 같이 짐승처럼 취급당하였으며 노예주들은 노예들을 마음대로 팔고 사고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노예주들은 수많은 노예들을 강제로 끌어내어 자기들이 죽은 다음 묻힐 무덤을 크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유적이 고인돌 무덤입니다. 라고 해가지고 고조선이란 나라는 노예 소유자 국가인데, 이거는 막스와 엥겔스의 역사 발전 5단계 설에 따라서 고대 원시 공동체 사회, 공산사회, 노예제 국가, 봉건 국가, 자본주의, 공산주의 이렇게 이제 흐르는 그 국가 발전 5단계 설에 따른 노예제 국가라고 설명하는데요. 이 고인돌은 고조선의 지배층들이 노예들을 사용해가지고 만든 거대한 무덤이다 쓰고 있는 거죠. 고인돌을 보면은 여기에 지금 제시한 고인돌은 요령성 해성시에 있는 고인돌이에요. 고인돌이 나왔다라는 것은 일단 첫째, 이것이 동이족의 무덤이고 두 번째 고조선의 무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우리의 서해 이쪽 연안에서 만주뿐만 아니라 산동성이나 이 절강성에서까지 고인돌이 나오는 이 지역이 한때는 고조선의 강역이었지 않은가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강상무덤이라는 걸 설명하고 있는데요. 강상무덤을 설명하면서 순장무덤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순장은 뭐냐면 주인이 죽으면은 노예들을 갖다가 같이 죽여가지고 파묻는 그런 무덤이죠. 사후의 세계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사후의 세계에도 노예들을 데려가서 계속 이제 노예로 부리기 위해서 이 순장무덤을 만드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북한 교과서는 상당히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은 노예주들은 죽은 다음에도 살아있을 때처럼 노예들을 부려먹으며 지내려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허황된 생각으로부터 노예주들은 많은 물건들과 함께 수백 명의 살아있는 노예들을 강제로 끌어다가 자기 무덤에 파묻게 하였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순장무덤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노예주와 함께 수많은 노예들을 산채로 묻어버린 무덤을 순장무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순장무덤에 대해서는 고조선의 대표적인 순장무덤이 평안남도 성천군 룡산리와 중국의 료동반도의 남쪽 강상지방 등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야기는 뭐냐면 강상무덤은 중국의 대련 있잖아요. 대련시 여순 이쪽 지역에 있는 강상과 누상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 고조선 순장무덤이 대거 발견되었죠. 이때는 1960년대 초반인데요. 이때 이 북한과 중국이 공동으로 유적 발굴 조사단을 꾸렸어요. 그때 조중 유적 발굴단이 발굴한 것이 지금 요동반도 제일 끝인 대련의 강상무덤, 누상무덤 이런 것들을 발굴해서 여기도 다 고조선의 강역이었다 라고 하는 거를 이제 인정하게 된 거죠. 그래서 보면은 룡산리 순장무덤은 BC 30세기 초의 무덤입니다. 강상무덤에서도 비파형 단검을 비롯한 청동기와 질그릇, 장식공 등 수백여 점의 유물들과 함께 많은 사람들의 뼈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이 평안남도 성천군 룡산리 순장무덤은 BC 30세기 초의 무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BC 30세기 때 고조선이 건국됐다라고 쓰는 게 바로 이런 고고학 발굴 결과 가지고 주장하는 거고요. 강상무덤에서는 비파형 단검, 이 비파형 단검이 바로 고조선식 단검이라고 불리는 그런 단검이죠. 그러니까 비파형 단검이 발견되는 곳은 곧 고조선의 강역이다라고 이제 말할 수 있는데 저런 식으로 지금의 요동반도 남단인 강상무덤에서도 비파형 동검이 발견됐다라고 해가지고 그 지역도 고조선의 강역이었다라고 이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중학생들이 보는 교과서를 보면은 두 가지 관점을 느낄 수가 있어요. 하나는 고조선의 건국연대가 상당히 오래됐다, BC 30세기다라고 하는 거를 주장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고조선의 강역에서 나오는 비파형
동검, 지금의 요령성 요동반도 남단인 대련 여순에서 나온 비파형 단검을 가지고 그 지역까지 고조선의 강역이었다라고 해서 고조선을 상당히 높이는 반면에, 또 하나는 고조선 내부는 노예 소유자 국가였다라고 해서 노예들을 갖다가 죽이고 같이 묻고 하는 이러한 형태에 대해서는 아주 강하게 비판하는 그런 점을 강조하는 그런 이제 역사서를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